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지난달부터 연준의 스텝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0월 한 달간 미국의 다우 지수는 14% 가까이 급등했고요. 또 1976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달러화도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안정된 모습 보였는데요. 과연 새로운 달 11월에는 증시가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을지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그 방향성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드디어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FMC 11월 회의가 있죠. 그죠? 여러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11월 3일 날 누구도 예측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서 어떻게 증시의 향방이 갈려질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시장들이 그죠 혼조세를 이루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전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지금 증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조금만 더 참으시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대하시고 또 어떤 거를 좀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FMC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브리핑 할 때 FMC에 대해서 미리 좀 심층 분석을 해보고 우리 향후 증시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의 시선이 파월 의장의 입에 쏠린 가운데 또 오늘도 시장을 읽는 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의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11월 FMC를 앞두고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10월 한 달간 1.9% 하락하며 7개월 연속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이 향후 20년간 개도국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로FX는 라가르드 총재가 물가 2% 달성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 상품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59% 상승한 11,5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82% 오른 1,65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2.30% 상승한 배럴당 8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5% 오른 0.99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1일, 그러니까 FOMC 회의 당일이 됐는데요. FOMC 아직 시작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몸살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또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네.
매수 들어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계속 이제 11월 3일 새벽 3시까지 급등락을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것을 보여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부터 계속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8월부터 그죠? 계속 어떤 증시 향방을 결정하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 채권 금리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도 강연에 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봐야 될 리얼한 데이터를 그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시 반 이제 개장을 하면서 그죠? 거의 20분 가까이 그죠? 지금 상당히 이제 1% 넘는 낙폭을 키웠어요. 이때 제가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1%대 하락을 20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1%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달러가 이제 안정성을 좀 찾으면서 약간 하방함을 가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도 어제는 또 이제 나스닥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1%를 또 1.5%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의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는 게 자 60일 이평선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60일 이평선을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녹색이 지금 22평선입니다. 22평선. 여기가 11,500라인이에요. 11,500라인에서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명선이라고 하죠. 21이평선을. 21이평선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분 정도 한 10분 15분 더 지켜본다면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쯤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5분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또 이제 차트가 약간 좀 지금 어떤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날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좀 제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 일단 11,500라인이요. 11,500라인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어떤 지지를 가져간다면 여기서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1월 3일 새벽 3시까지는 내일까지죠. 내일까지는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가다가 상당히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10월 셋째 주부터 어떤 그죠? 인플레이션의 어떤 저점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10월 또 마지막 주는 거죠. 어떤 피벗,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피벗이 대한 이슈, 그게 속도 조절론이죠. 속도를 어떻게 갈지, 금리를 낮출지 아니면 인상 시기를 낮출지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이제 11월 3일 날 결과를 봐야 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서머 랠리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또 재현이 됐어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시간은 좀 짧지만 거의 유사한 지금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죠? 7월, 그러니까 6월, 7월, 9월 그죠? 7월, 8월, 9월이죠. 정확히 따지면. 자 그때만 해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흘러 나왔었어요. 나왔음에도 결국엔 시장은 찬물 어떤 끼얹는 그런 결과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직은 상승으로 가기는 약간은 좀 어떤 모멘텀이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골드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하방은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거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근 한 65% 정도까지 지금 2020년이죠. 3월. 거기까지 거의 한 35% 정도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이제 뭐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거의 50% 한 반 정도 지금 만회하는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다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다우가 심상찮아요. 다우가 예상보다 빨리 고가에 근접하고 있어요. 거의 한 30% 근접해 있어요. 자, 나스닥하고 다우는 거의 2주 연속 주 단위로 따져봤을 때 한 2주 연속 상승 중에 있었고, 그죠? 근데 다우는 지금 4주 연속 상승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미국 3대 지수는 커플링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이게 좀 약간, 다우는 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은 뭐, 낙폭 클 수밖에 없죠. 어떤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둔화폭, 상승하고 하방하고 어떤 둔화폭이 크다 보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좀 야기가 되는데, 자, 일단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가 일단은 4주 연속 상승하고 거의 이 고가 한 30% 근접까지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커플링에서 가는데 만약에 11월 3일 날 물론 어떤 결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어떤 나스닥 그다음에 S&P의 어떤 저점에 대한 어떤 이슈는 조금은 좀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11,500 라인에서 짧게 단타로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시고, 자, 쉬는 것도, 그죠? 지키는 것도 투자라는, 관망하는 것도 투자의 한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괜히 매일매일 뭐 어떤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죠? 좀 더 기다렸다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매매를 하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어떤 투자 전략을 망가뜨리는 그런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스스로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그죠? 뭐 심신이 또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날도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이 차트를 스트레스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차트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가 많은 차트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나 그런 것들은 그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그리고 사람의 참 이게 탐욕과 욕심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요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물타기, 불타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걸 참 많이들 하세요. 그죠? 자, 한 계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간의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불타기가 어느새 물타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또 후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심리, 그런 투자 방법을 전혀 고치시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시장을 오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좀 심리를 다스려 가시면서 또 쉬어도 가시면서, 그죠? 그렇게 투자를 전략을 짜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나스닥은 오늘, 그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뭐 상당히 제가 차트가 지금 뭐 약간 뭐 어떤 뭐 과부하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그죠? 일단 아까 11,500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저가까지, 그죠? 저가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저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십시오. 11,500 라인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 그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다가 거기서 짧게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당일 FOMC 이 빅데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개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스터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또 스탁 화면으로 확인하셨다시피 또 상승 출발했던 나스닥이 큰 변동성 나타내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 불 색깔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일 투자 전략 11,500포인트 지지 시에는 단기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지키는 투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 흐름에 맞춰서 답변 성실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국제유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 2%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일 계속해서 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도 매수 들어주셨어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약간 차트가 약간 좀 에러가 생겨가지고 네. 이거 저거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 완화 때문에 네. 뭐 일단 어떤 상승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더불어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11월에 이제 오펙이 그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펙이 결국엔 자 11월 1일부터 200만 배럴 감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그죠? 자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원유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어떻습니까? 일단 11월 8일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든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숫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그죠? 에너지.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2달 남았는데, 자, 내년 초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필요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상황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휘발유가 이제 감소세가 뚜렷했는데 뭐 내일이면 또 유가에 대한 또 지표 발표가 있죠. 제가 예상컨대 뭐 다음 주에도 뭐 계절적인 요인 그런 것들 때문에 휘발유가 어느 정도 또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방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그죠? 제가 이제 이게 85달러에서 90달러에서 이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그죠? 거의 한 달 가까이죠. 10월 초부터 계속 이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이게 한 번은 90달러를 튀어 오를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한 번 그런 현상이 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든 유가가 오른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큰 포로 갈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90달러를 오른다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정도는 아닐 거다. 상황을 살펴봅니다. 자, 60분봉 한번 볼게요. 60분봉. 자, 60분봉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현재는 추세가 여전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고, 이게 상당 시간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5일 이평선이 강하게 지금 저항을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3%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참 달러도 연균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참 유가라는 게 복잡 다양한데 자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유가도 같이 내려와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3%대가 올라가면서 지금 1% 넘게 지금 하락한 게 또 이런 어떤 시그널을 지금 받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오늘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어제도 좀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상방으로 좀 보고요. 자, 5분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5분봉을 지금 보시면 지금 MACD상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그죠? 10시 반에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지금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그죠?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달러, 그죠? 한 88달러 정도에서 짧게 가셔봤습니다. 88달러에서 88달러에서 한번 이제 지지 저항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짧게 어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전하게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관전 포인트, 그죠? 내일은 제가 안 나오지만, 그죠? 자, 내일 분명히 그 휘발유 제거, 저번 주에도 봤어요. 그 원유 제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휘발유 제거가 감소됐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확인 사살하시고 내일도 투자 전략을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원유는 그 FMC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또 이제 11월 3일 또 투자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FMC의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어떤 투자를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5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일은 당일 88달러 선 지지를 확인한 뒤에 단기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이제 7개월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64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전략 어떤 것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3연속 매수가 나왔습니다. 3연속. 네. 자, 이것도 참 제가 이제 아까 나스닥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다른 이 상품에 비해서 상당폭 어떤 저점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는 걸 나름대로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코인 얘기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만 해서 이제 그 골드가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이 좀 보이지 않느냐, 연저점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는 지금이 이제 그 골드를 저점 매수로 장기적으로 또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는 상당히 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연저점을 이제 통과했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죠? 잠깐만요. 네. 보시면 자, 일단은 계속 그저 1600 라인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 정도가 오늘 연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상품에 물론 이제 그 팬데믹 때 한 1450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제 근거는 이렇습니다. 근거는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4, 115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현재 이제 110에서 112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는 골드한테는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바라보니까 좀 더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종착역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바라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는 많이 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율에서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저는 달러 인덱스에서 찾으면서 어떤 골드의 연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계속 상당 기간 그죠? 그는 한 달 가까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112 정도 머물러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당히 호재가 됐다. 그래서 연저점이 지금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60일봉 한번 잠깐 볼게요. 자, 60일봉을 보시면 지금 22평선까지 한번 왔다가 여기서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됐든 똑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3대 지수, 금이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FMC 회의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644 정도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단타 위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것도 뭐 아까 이제 나스닥과 다름없이 투자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지켜보셔야 돼요. 그건 60일 이평선이고 적어도 이제 투자람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적어도 있잖아요. 한 5분 봉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살펴보시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지지를 탄탄하게 끌고 가는지 안 끌고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들어가시면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좀 확인 사상 언제든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이것도 동반으로 같이 봐야 될 게 달러 인덱스 그죠? 반대로 가죠. 자, 달러가 내려가면 얘는 금리로 올라가는 거고 또 반대로 달러가 상승하면 골드는 내려가는 그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단순하게 이거는 접근하시면 돼요. 또 딱 뭐 원유처럼 이것저것 막 보시면서 복잡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640 라인의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짧게 단타 전략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지금 현재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644달러 선 지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짧게 매수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당일 유로에 대한 투자 스탠스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달러가 약보합 흐름 나타내면서 유로 지금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09% 올라서 0.99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페리티는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유로만큼은 오늘 또 관망이 나왔습니다. 네, 관망 들어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금리 인상이 있죠. 그죠? 0.75. 네. 아까 리가르드 총재가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다 또 페리티가 여전히 이제 1달러 좀 올라갔다가 저번 주까지 다시 또 페리티가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상당히 이게 혼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FMC가 회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혼조세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직은 그죠. 60일 이평선, 그죠. 60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3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때 22평선이 또 강력하게 지지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내일까지 그죠. 어떤 방향을 어떤 바꾸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횡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이렇게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만약에 매매를 오늘 그래도 좀 하시겠다 그렇지만 저점 쪽에서 그죠. 오늘 저점이 0.991입니다. 그 근처에서 짧게 이거 단타 전략을 가져가는 거로 일단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분봉 이제 61봉을 한번 볼게요. 61봉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31일. 그죠? 자, 어제죠? 어제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쌍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쌍봉이라는 게 결국 하락으로 간다는 지금 것으로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60봉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런 것들에서 시장의 어떤 변화를
주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 박스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장이 그죠? 이렇게 박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이렇게 박스장 오히려 이런 데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성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괜히 또 여기 들어가셨다가 시간만 소득은 얻지도 못하면서 장시간만 어떤 투자를 하는 그죠? 그런 진짜 난해한 시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일까지 그죠? 내일도 관망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영향을 가장 미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까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고 가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저 유럽이나 그죠 영국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도 계속 지금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모든 지표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다급하게 막 0.75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로 증시한테는 상당히 악재죠.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방으로 가기면 하방을 일단 보되 오늘 관망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로는 FOMC 이전까지는 이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주요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입장 코드 0707 입력하시고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이제 11월 FOMC 막이 오르기까지 불과 6분 남짓 남겨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좀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11월 FOMC 운명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세가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연말이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봐더라도 그죠? 또 중간 선거 이후에 한 몇 개월 정도의 이제 증시의 상승을 연출을 했고 일단 이제 11월, 12월로 봤을 땐 좋은 것들이 과거 사례 봤을 때 좋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뭐 산타 랠리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자, 평균적으로 일단은 좋게 봤는데, 자, 이번 11월 3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죠. 자, 그때는 그걸 과거의 사례를 반영하면서 과연 좋은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제가 봐야 될 거는 아직은, 그죠?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불과 이제 잭슨홀 미팅 8월 한 26일 날 있었죠, 그죠? 자, 8월 달만 해도 그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이 될 거다. 지금이란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죠? 너무나도 똑같으면서 어떤 상승의 기대감을 줬는데. 결국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했죠. 그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11월 3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이에요. 자, 물가 상승률 2%로 올 때까지 무조건 우리는 끊임없는 강도 높은 긴축을 하겠다고 분명히 피력을 했어요. 그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랠리에 대한 페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상쇄로 시켰었어요. 그죠? 거기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가격 안정. 이게 또 큰 문제예요. 가격 안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물가 상승률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게 또 연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물가 안정. 그죠?
이제 연준의 목표, 이게 해야 될 어떤 지향에 대한 어떤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격 안정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자,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그전과 하면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자, 3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자, 파월 의장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이다. 곧 잡힐 거다. 결국엔 8월까지 끌고 오면서 여기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얘기까지 이제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게 뭐 기업이 될 때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 노동시장도 될 수 있을 테고, 그죠? 자, 어떤 감소하더라도 강력한 통화 정책을 무조건 끌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잭슨 홀 미팅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7월달, 6월달, 그죠? 7월달, 8월달, 그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 있었으나 결국에는 증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잭슨 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일부의 연은 총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똑같이 블랙아웃 기간 전에 이번에 똑같습니까?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전체 총재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결국 이제 FMC 수장은 누굽니까? 파월이잖아요. 그 사람 전에 이제 일부의 연은 총재들이 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를 몇 분 또 하셨어요. 하셨는데 결과는 이제 뭐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연준은 그러니까 이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거를 일단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고용 안정, 물가에 대한 아까 가격 안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식만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계속 뭐 피봇에 대한 통화적 피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연준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게 뭐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 강력한 진출을 한다고 그랬죠. 일단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와줘야 돼요. 숫자가 어떻습니까? 일단 안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해요? 증시가 좋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연준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일단 좋게 간다는 거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절대 달가운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또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잭슨 홀 미팅 때 일부 총재가. 일단은 증시에서 어떤 연준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죠?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 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상당히 또 이제 내년이면 이 사람이 또 이제 연임을 할지 아니면 뭐 사퇴를 할지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죠. 뭐 그건 거두절미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자기가 임기를 맡고 있는 그 안에까지는 어쨌든 책임 있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겠다는 얘기가 그때 이제 잭슨 홀 미팅 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또 한번 나왔던 게 9월경이죠. 가토 어떤 미팅 때 사회자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 여론에 많이 나오죠. 11월 8일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죠 상당히 지금 파월한테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가토 때 이제 그 사회자가 자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당신이 어떤 인플레이션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죠. 저는 실시간으로 그때 제가 봤는데 뭐 일단은 뭐 이 파월이 공화당 사람이고 뭐 민주당 사람이 그걸 떠나서 일단 전 세계 경제 수장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강력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뭐 정치 중립을 위해서 지킬 거면 어차피 정책을 강도 있게 인플레이션은 제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책무가 있다. 분명히 그 강도 높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 맞서고 있는 증시에 상당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보여줬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월 점도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도 이제 점도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2021년 말까지 이거 점도표 이제 왼쪽을 보시면 뭐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4.5%가 제일 지배적이에요. 미니멈 4.5%라는 얘기예요. 미니멈 4.5%.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11월, 그죠? 0.75는 거의 확정적이죠. 확정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0.50에 대한 어떤 피벗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달리 오늘 또 이제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 미국에 있다 저축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높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동시장도 여전히 탄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이 다시 한번 이 12월, 그죠? 0.5 이상도 또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준금리 기대치를, 연말에 어떤 기준금리를 한 4.5%를 맥스를 지금 잡았는데, 그죠? 요게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11월 때 점도표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 또 이제 2주 후에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점도표가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일단 어떤 2002년 말까지 최소 금리가 4.5%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만약에 이제 2025년도에 4.5 이상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죠? 2023년에는 5%, 맥스 5%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의견들이 다 분분한데, 자, 그래서 만약에 4.75가 나면 내년에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맥스는 현재 2023년은 5%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건 5%가 아니라 5%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올 만약에 어떻게 보면 올 연말까지 어떤 금리에 대한 최상의 금리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내년에 금리를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는 어떤 기조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11월에 또 CPI가 있고 12월에 CPI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또 PC 두 번의, 그러니까 두 번의 PC, 두 번의 CPI. 그게 여전히 0.7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그럼 점도표 숫자가 완전히 또 11월, 12월에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올해 연저점이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자체가 완전히 대바뀌어지면서, 그죠? 내년에 한 번 또 더 안 좋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기 침체하고 이 증시하고는 어느 정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죠. 그죠? 누가 봐도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를 보면서 어떤 나중에 향후의 향방을 좀 우리가 정확히 좀 꼬집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죠? 이제 11월 3일 새벽 3시까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 리얼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 요거를 보시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그래서 투자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왼쪽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인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여전히 지금 110에서 112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이제 오후에 캡처한 건데 111대 지금 이제 메신저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111을 만약에 계속 지지를 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증시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따지면 여기 위에 보시면 유로하고 이제 파운드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로가 만약 파운드가 하방으로 가고 달러가 상방으로 가준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또 안 좋은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일까지, 그죠? 내일 어차피 새벽 3시 뭐 다 주무실 거 아니에요. 내일 주무시기 전까지 이 달러 인덱스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방향,
또 증시 방향을 미리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어떤 매매 투자 전략 하나의 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전히 지금 금리, 그죠? 금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에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이제 3개월물이 4.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년물도 4.4%, 10년물, 30년물 여전히 4%대 초반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봤을 때는 뭐 제가 방송 전에 한 10년물, 다른 건 다 4%대로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자, 10년물이 3% 후반대까지 약간 밀렸어요. 그래서 증시가 약간 상승하는 게 없지 않아 싶었는데, 결국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하방으로 간다는 거는 10년물에 다시 한번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그죠? 모든 이제 3개월물, 뭐 2개월, 2년물, 10년물, 30년물이 여전히 4%대에서 계속 안착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것도 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바라봐야 될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물론 이제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요거를 내일까지 달러 인덱스 금리를 반드시 체크하고 봐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결국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거를 이제 풀고 해석하고 어떤 우리 시청을 전달하는 건 저의 책무니까 그 이제 세세한 사항들은 뭐 거두절미하고요. 내일 봐야 될 거. 자, 매파적 발언, 잭슨홀의 매파적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대해서 상실감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가 뭐냐? 여전히 이제 높은 물가 상승률, 그죠? 전혀 지금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관련된 지표들이 달라진 게 없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매파적 발언이 연속 선상에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시장과 역행하는 어떤 베어 마켓 랠리, 한 번이 아니죠, 그죠? 7월달, 8월달, 9월달 벌써 세 번 동안 그런 베어 마켓 랠리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어떤 연준에서 어떤 거부감을 자꾸 표출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지표 2%라는 건 PC입니다. PC가 여전히, 그죠? 저번 달에 비해서 또 여전히 높게 나와 있다라는 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약간의 좀 안 좋은 소식들은 일단 네 가지를 압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나마 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12월에 일단 속도 조절론 요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파월이 만약에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한 뭐 다른 해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면서 뭐 아까 마지막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타 랠리, 베어 마켓 랠리, 또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 11월 3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파월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용감하게 투자를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자, 그때 결과치에 보시면서 어떤 투자를 짜라. 자, 그래도 모르겠다. 결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 답을 천명와 함께 풀어 나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OMC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또 이 흐름과 투자 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주 만에 4% 아래로 떨어졌었다가 다시금 4%선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 또 투자하실 때 잘 녹여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님께서 내일 신세계 리턴즈 방송에는 나오지 않으시지만 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11월 FMC 이후 미등시 향방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